안녕하세요. 고장세필입니다. 오늘은 조금 인공지능 관련돼서 기술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옆에 이제 빌 게이츠 사진, 이게 아마 어느 언론 신문에 쪽에 보도가 된 기사인가 본데, 빌 게이츠가 로봇한테 세금을 걷는 노보세라고 하는 거에 찬성한다. 자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이건 사실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노보세 얘기를 드리려고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사실 최근에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소득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기본소득에서 더 나가서 뭐 기본자본이라는 얘기까지 이제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의 시장경제의 그런 생각을 갖고서는 이런 개념이 조금 이해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라고 하는 거는 계속 변화하는 거고,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혁신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회가 어떻게 더 발전하느냐 하는 거하고 저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가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긴 하지만, 그 시장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어떤 논의들을 해가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로봇세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기본소득, 그다음에 기본자본, 이런 개념이 되게 이제 중요하고 우리가 논의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많이 듭니다. 인공지능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인공지능이 사람의 노동을 대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전에도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인공지능이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늘리는 거다, 그래서 노동을 대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낙관론을 피는 분들이죠. 뭐 저도 약간 인공지능에 대해서 낙관론자고 긍정주의자긴 한데, 저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뭐 일자리를 그냥 이렇게 늘려준다 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 이런 데서는 뭐 미래를 위해서 인공지능에 투자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기업 입장에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사실 투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IBM, 이런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물론 너무나 좋은 회사들이지만, 이 회사들이 우리 사회를 위하는 정말 이타적인 생각으로 인공지능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미래 경쟁력인데, 왜 경쟁력이냐? 지금 우리 인간의 노동을 훨씬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부분에 어쨌든 하면 임금을 지불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인공지능이 그걸 대체하는 효과가 사실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물론 인간이 가진 노동력,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이 어떤 노동 생산성이 있는데,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노동으로 만들어낸 생산력을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훨씬 더 높여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노동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한 번만 그냥 틀어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걸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전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그러면 전에 두 명, 세 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두 명이나 한 명, 이 사람들은 떠나야죠, 일자리는. 그러면 사실 이게 일부러 그 사람을 하기 위해서도 인공지능을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일 하는 거에 사람이 덜 투입되니까 사실은 사람이 일자리 있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일자리가, 고 일자리는 줄었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산업혁명이 이걸 증명했다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산업혁명 때도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기계를 다 막 때려 부수고 그 기계화되는 거에 반대하는, 증기기관 이런 거에서 뭐 방적기계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이게. 왜냐면 내가 당장 일자리를 잘리니까 이걸 찬성할 수. 근데 그 러다이트 운동 시대하고 지금을 비교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그 일자리가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사회 환경은 완전히 다르지만 인공지능도 그때 산업혁명 때처럼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인공지능 때문에 필요한 일자리들이 여러 개 생기는 거고,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공지능이 어떻다는 거. 그 교육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아니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람이 이제 여가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럼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가 해서 여가 시간을 뭔가 이게 그때 오락을 제공해 주거나 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쨌든 인간의 삶, 일자리라든지 인간의 삶을 완전하게 달라지게 해줄 거고, 그 달라지게 해줄 그 삶에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를 발휘해서 이게 더 혁신적인 게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뭐 그렇게 인간의 생산성을 높여서 그 만들어진 그 부라든지 이런 게 너무 특정한 사람한테만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골고루. 그래서 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AI 데모크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AI의 민주화. 그러니까 AI가 모든 인류, 모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모두가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개념과 함께 그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AI 때문에 뭔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AI가 우리 인류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뭔가 개발이 되고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도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뭐 사람이 완전히 대체될 수도 있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일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인공지능이 이제 여러 사람을 대체해서 이제 그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한 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거둬들일 거잖아요. 그 수익 거둬들인 부분의 일정 부분을, 그거는 인공지능을 로봇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로봇세라는 이름으로 해서 세금을 걷자는 거예요. 로봇세라는 개념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좀 나오기 전에 공장 자동화라는 개념에서부터 이제 출발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공장이 자동화되면 어쨌든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 줄어든 사람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인공지능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이 언뜻 딱 생각하기에 공장 자동화 때문에 사람이 줄어드니까 거기서 세금을 걷자, 이거는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게 로봇세라는 거, 인공지능이나 로봇에서 세금 일정 부분에 거기서 그것 때문에 벌어들인 수익이 있을 거니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잖아요. 한 사람이, 이게 돈 많은 사람이 거기서 세금을 떼다가 그 세금 가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왜냐면 인공지능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으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 필요한 일자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뭔가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죠. 트랜지션 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또 이 사람이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제공해주고 뭔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건 사회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이게 자기 자신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사회 변화에 의해서 내가 갑자기 어떤 막다른 골목에 쓰게 되면 이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그거에 대한 분노라든지 이런 걸 사회에 표출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분노가 사회에 많아진다는 건 사회에 그만큼 훨씬 더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마이너스 요인을 사실 제거해 준다는 용도에서 이거는 일종의 세금이라는 개념을 붙였지만 저는 약간 보험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정화시키고 좀 더 혁신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이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일종의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걸로 해서 수혜를 보는 쪽에서 돈을 일정 정도 보험 개념으로, 그러니까 로봇세라는 세금을 내서 이거를 안정화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저는 이제 약간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나가면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이게 완전 대체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하면 되는데, 또 어디까지 넘어요? 새로운 일자리가 원래 기존 일자리보다 똑같거나 늘어나는 광경인데 그거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옛날보다 줄어들고 더 많이 안 늘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도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넘어가서 그 사람이 그쪽 가서 돈을 벌거나 이러기 쉽지 않으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야. 야, 돈을 그러면 어차피 계속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경제가 돌아가려고 하면 소비가 돼야 되니까 매달 얼마씩의 돈을 주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뭔가 잉여되는 노동이 나온 거고, 그 잉여되는 노동이 뭔가 의미 있는 일, 그러니까 뭔가 생산하는 게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의미 있는 뭐 문화를 발전시킨다든지, 뭐 문화 쪽에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스포츠를 해서 뭐 저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다른 일들이, 우리가 가서 무슨 물건을 만드는 거 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건 세상에 굉장히 많은 거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훨씬 더 사회가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으니 기본소득이라는 걸 주자. 그러니까 딱 정해서, 그래서 얼마를 정해서 매달 기본소득을 주자는 거고, 뭐 여기서 더 과격하게 나가는 사람은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기본 자본에 대해서 옛날에 토지 개혁을 해갖고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탁 나눠주는 것처럼 초반에 딱 20대나 돼서 딱 뭔가 사회 진출할 때 똑같이 얼마 정도의 돈을 줘서 그때부터 뭔가 자기가 할 수 있게끔 하자. 뭐 이런 개념까지도. 이제 사실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새로운 해석,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 사회를 훨씬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 제도가 만들 거냐 아닐 거냐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지혜를 모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나오는 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를 진짜 뿌리부터 바꿔줄 그런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게 나온 이후에 최대의 변혁이 인공지능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대 때 사실은 산업계가 재편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이 한 번 더 그런 기회를 주는 시간이 될 거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그렇게 될 건데, 그거에 따라서 또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고 사회 안정화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노보세 부분, 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기본소득에 관련된 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서 우리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만들어 갈 거냐라는 거, 생각을 모아보는 거, 굉장히 뭐 인공지능을 준비하는 지금 시간 딱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스포츠 분야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